이 이상한 김밥 냄새가 전체 식당을 오염시켰어요. 당장 치우세요. 미란다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급식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도시락을 부여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급식실 한가운데서 제 도시락이 문제라니요. 엄마가 정성껏 싸준 김밥 도시락인데 미란다 선생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 든 급식 트레이를 탁자에 내려치자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제 도시락 뚜껑이 열리며 김밥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참기름 향이 급식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뭐야? 기름도 없고 냄새도 이상해. 애들이 좋아할 리 없잖아. 미란다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귀는 화끈거리고 눈은 뜨거워졌죠. 쭈그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워 담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집어 올릴 수도 없었어요. 서영 괜찮아? 옆자리 친구 엘리가 살짝 물었습니다. 그때 미란다 선생님이 다시 소리쳤죠. 이런 외부 음식은 학교 규정에 위반돼요. 학교 급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몇 번을 말했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국에 온 지 6개월, 아직도 적응 중인데 이제 도시락까지 못 싸오게 된다니. 엄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싸주신 도시락인데. 선생님, 제 도시락이 뭐가 문제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급식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미란다 선생님은 콧날을 찡그렸습니다. 기름기 없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아.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우리 급식은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했단다. 제 눈앞에 있는 급식 트레이를 보니 튀긴 생선, 기름진 소시지, 감자튀김 그리고 푸딩이 있었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건 한국 전통 도시락이에요. 건강식이고 균형 잡혔어요. 미란다 선생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내 얼굴은 왜 그렇게 여드름투성이니? 건강식이라면서? 그 말에 급식실이 웅성거렸어요. 제 얼굴로 시선이 쏠렸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건 제가 영국에 와서 급식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미란다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급식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도시락을 들고 급식실을 뛰쳐나왔죠. 복도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죠. 괜찮아, 서영아. 내일은 급식 먹자. 도시락 그만 싸줄게. 그 말에 더 서러워졌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 말고 반찬 준비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그것마저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게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줄의 김밥이 영국 학교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어?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코 옆 여드름, 번들거리는 이마, 통통해진 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한국에서는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었는데 비비크림을 덧바르려 했지만 더 지저분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볼살을 눌러봤습니다. 탱글탱글한 게 예전의 제 얼굴이 아니었죠. 영국에 온 후 6개월 만에 달라진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겨졌어? 엄마가 놀라서 돌아보셨어요. 처음엔 웃으려다가 제 얼굴을 보시곤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예뻤는데. 엄마가 다가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시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얼굴이 조금 달라지긴 했네. 살이 좀 쪄서 그런 걸까?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동자가 떨렸죠. 예전 제 사진을 보면 눈이 더 커 보이고 턱선도 뚜렷했어요. 지금은 얼굴이 부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걸까? 엄마가 물으셨죠. 아니요. 오히려 너무 맛있어요. 감자튀김, 소시지, 피자. 학교 급식이 달고 기름지니까 많이 먹게 돼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 음식만 계속 먹으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체중도 늘지. 저는 울컥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괜찮아 보여요. 왜 나만 이런 거죠? 엄마는 제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우리는 원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잖아. 맞아요. 한국에서는 밥과 국, 나물 생선 같은 음식 위주로 먹었죠. 영국에 와서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급식에 나오는 기름진 음식들. 처음엔 맛있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보니 제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도시락 싸갈래요. 급식 안 먹을래요. 엄마는 놀란 듯 보이셨어요. 오늘 도시락 때문에 문제 생겼다면서? 상관없어요. 그냥 예전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 다시 한식 도시락 싸줄게.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어떡해요? 급식실에서 눈에 덜 띄게 조금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날 밤 엄마와 함께 도시락 메뉴를 계획했어요. 김밥, 오이 무침, 다시마국, 과일까지.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한식 도시락이었죠.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란다 선생님이 또 화를 낼까? 친구들이 놀릴까? 하지만 예전에 제 얼굴을 되찾을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니? 김밥 도시락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도시락을 쌌죠. 엄마는 매일 다른 김밥을 만드셨어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치즈김밥, 야채김밥까지. 조금씩 변화를 줘서 질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마가 덜 번들거리고 턱 쪽 여드름이 옅어졌더라고요. 눈두덩도 붓기가 빠져 자연스레 눈이 커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급식실에서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미란다 선생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야채김밥, 오이무침, 귤, 그리고 다시마국이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살짝 퍼졌지만 다행히 미란다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영 여기 앉아도 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엘리였어요. 평소엔 다른 친구들과 앉았는데 오늘은 왜 저에게 올까 싶었죠. 응, 물론이지. 엘리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스킨케어 뭐 써? 너 요즘 달라 보이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방금 전에야 변화를 눈치챘는데 엘리도 알아본 거예요. 원래 쓰던 거. 우리 똑같은 거 샀었잖아. 기억 안 나? 엘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진짜야? 눈도 커졌고 턱 라인도 생긴 것 같고 예뻐졌어. 뭐가 달라진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변화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것도 예뻐졌다니. 글쎄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말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엘리의 시선도 제 도시락으로 향했죠. 혹시 그 도시락 때문인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도시락이 어떻게 외모를 바꿔? 말도 안 돼. 하지만 엘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진심이야. 너 도시락 싸우기 시작하고 나서 피부가 확실히 좋아졌어. 여드름도 많이 사라졌고.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도시락 때문일까요? 한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기름진 급식은 입에도 안 댔으니 가능성이 있었죠. 엘리가 제 도시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거 맛있어 보인다. 한번 먹어봐도 될까? 망설임 없이 김밥 하나를 건넸어요. 엘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죠. 그리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와? 맛있다. 이게 뭐야? 김밥이야. 한국 음식인데 밥과 야채, 고기를 김으로 감싼 거야. 엘리는 신기한 듯 김밥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매일 싸와? 만들기 어렵지 않아? 엄마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들어줘요. 나도 도와주고. 엘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이런 거 먹고 싶다. 나도 피부 좋아지면 좋겠어. 그 순간 제 옆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이든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자애였죠. 그런데 최근에 여드름이 심해져서 고민이라고 들었어요. 그거 뭐야? 좋은 냄새가 나서. 제이든까지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김밥이야. 한국 전통 음식인데 맛보고 싶어. 제이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의 김밥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밥, 당근, 시금치, 계란, 불고기, 그리고 김이라는 해초로 싸서 참기름을 살짝 발랐어. 제이드는 감탄하며 나머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 너처럼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 김밥 레시피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시락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식은 기름기가 적고 채소가 많아서 건강에 좋아. 그때 제이든의 눈이 급식실 입구를 향했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란다 선생님이 우리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죠. 또 그 외부 음식이군요. 더구나 이젠 다른 학생들까지 나눠 먹고 있네. 미란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 도시락일 뿐이에요. 친구들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조금 나눠준 거예요. 미란다 선생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급식 균형을 해치는 외부 음식이에요. 학교 규정을 모르나요? 그때 제이든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맛이 궁금해서 한 입 먹어본 건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미란다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이든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으니까요. 제이든, 문제는 학교에서는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음식은 그 균형을 깨뜨립니다. 엘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서영이 피부가 좋아진 거죠? 도시락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미란다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우연일치겠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어요.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학교 알림장을 받았어요. 학부모 회의 소환장이었죠. 미란다 선생님이 엄마를 학교로 부른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께 알림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예상했어. 그래도 괜찮아. 내일 가서 얘기 잘 해볼게. 다음날 학부모 회의에 엄마가 참석하셨습니다. 미란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이 함께했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듣고 싶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엄마가 나오셨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 됐어. 내가 설명했지. 서영이가 여드름과 아토피로 고생했고 도시락은 그 해답이었다고. 미란다 선생님은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내가 보여준 너의 전후 사진을 보고 조금 누그러드셨어. 그날 저녁 엄마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미란다 선생님은 처음에 외부 음식이 학교 급식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엄마가 제가 여드름과 아토피로 고생했던 사진들, 그리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후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도 미란다 선생님은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어.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 특히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미란다 선생님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김밥을 가져갔거든. 모두에게 맛보라고 권했어. 미란다 선생님도 맛보셨는데 표정이 묘하더라.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 도시락에 더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제이든의 여자친구인 소피아까지 김밥을 맛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미란다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밥 맛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외부 음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미란다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제 김밥을 위생검사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엄마의 도시락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듯했죠. 김밥 샘플을 보건당국에 보내 검사할 거예요. 위생 기준에 미달하면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약사 출신답게 자신감이 넘쳤죠. 좋아, 그럼 나도 준비해야겠네. 엄마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무언가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뭐 하세요, 엄마? 과학적인 반격을 준비 중이야.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엄마는 영양소 비교표, 열량 분석, 그리고 제 피부 개선 사진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한식 도시락과 영국 급식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표도 만드셨어요. 우리 도시락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높으며 트랜스 지방은 전혀 없었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약사 출신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맞다는 걸 알잖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엄마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침내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엄마와 미란다 선생님이 참석했어요. 저는 또다시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오셨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이긴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김밥 완벽하게 합격이야. 오히려 급식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인정받았어. 엄마의 눈이 빛났어요. 이어서 미란다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붉어 보였습니다. 우리를 힐끔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셨죠. 그날 저녁 엄마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들려주셨어요. 처음에 미란다는 우리 김밥에서 위생상 문제를 찾지 못하자 영양 불균형을 지적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지. 엄마가 보여준 자료는 매우 설득력 있었답니다. 영국 급식과 한식 도시락의 영양소, 칼로리, 지방 함량 비교표. 그리고 제 피부가 개선된 전후 사진까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말했어. 이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엄마의 말에 깊이 공감하셨대요. 특히 제 피부 개선 사진을 보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도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선된다면 의미가 있겠네요. 미란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대요. 교장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제 도시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락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겠군요. 그 순간부터 참기름 냄새는 더 이상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건강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육청에서 K도시락 시범 주간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제 사례를 교육청에 보고했고 그들이 관심을 보인 겁니다. 서영아,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 엄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김밥을 학교 급식으로 시범 도입하자고 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작은 도시락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 급식에 한식 메뉴가 추가된대. 내가 레시피와 조리법을 알려주기로 했어. 엄마는 정말 신나 보였어요. 몇 년 전 약사 일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오셨을 때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이제 다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K도시락 시범 주간이 시작됐어요. 첫날 급식은 치즈불고기 김밥, 유부된장국, 브로콜리 무침이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참기름과 된장의 고소한 향이었죠.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 남기던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깨끗이 비웠어요. 잔반율이 거의 0%에 가까웠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제이든이 김밥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너희 엄마가 만든 거야? 엘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레시피는 알려드렸지만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거야. 미란다 선생님도 급식실에 있었어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학생들이 한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한 주까지 나고 K도시락 시범 주간은 대성공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밥 다이어트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여드름으로 고민하던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죠. 너도 피부 좋아졌다. 제가 제이든에게 말했어요. 제이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주 동안 김밥 먹고 피부가 확실히 좋아졌어. 기름기 있는 음식을 줄이니까 효과가 있나 봐. 가장 놀라운 건 미란다 선생님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영, 잠시 얘기 좀 할까? 긴장했지만 미란다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K도시락 시범 주간이 성공적이었어.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미란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 냄새 이제 싫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미란다 선생님에게는 큰 양보였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란다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교육청에서는 K도시락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매주 수요일마다 한식의 날로 지정되었고요. 김밥이 정식 급식으로 승격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 사이에서 K푸드 건강한 피부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피부 고민이 많은 사춘기 친구들에게 한식은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흥분해서 신문을 보여주셨어요. 서영아, 이거 봐. 지역 신문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인 엄마의 도시락이 학교를 바꿨다. 기사는 우리 학교의 K도시락 프로그램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사진과 피부가 개선된 전후 사진까지 실렸더라고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와, 이게 신문에 나다니. 엄마는 웃으셨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틱톡에서는 김밥 글로우 챌린지가 시작됐대. 김밥을 먹고 피부 변화를 보여주는 거래.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죠. BBC 인터뷰는 언제예요? 엘리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너도 함께하자.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영국 전역에 우리 이야기가 퍼진다고 생각하니 긴장됐어요. 하지만 한식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엘리와 제이든이 각자의 도시락을 들고 제 테이블로 왔어요. 봐, 우리도 도시락 싸왔어. 엘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열어보니 서툴지만 정성 들인 김밥이 있었어요. 모양은 조금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김밥임을 알아볼 수 있었죠. 어머, 너희들이 직접 만든 거야? 제이든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엄마가 김밥 배우는 중이야.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고 있대. 엘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래. 김밥 재료 사러 같이 아시안마켓에 갔었어.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의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BBC 인터뷰 날, 엄마는 교육청에서 연설을 부탁받았다고 해요. 주제는 식문화와 건강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 말할 거야.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건강 철학이죠. 엄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약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요. 저는 제 경험을, 엄마는 한식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국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김밥 글로우 챌린지는 더욱 확산되었고 김밥은 이제 개인 식단을 넘어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김밥이 영국의 뷰티 루틴까지 장악한 거예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날 엄마는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셨어요. 김밥, 연근조림, 딸기인절미, 유자차까지. 마지막 도시락이라고 했죠. 왜 마지막이에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학교 급식에 한식이 정식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도시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교육청은 다음 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주 1회 한식 급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대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든 거죠. 그래도 가끔은 도시락 싸주세요.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 최고니까.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우리 딸이 원할 때마다 싸줘야지. 학교에서 마지막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제 옆으로 미란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서영, 나도 도전해봤어. 어때? 미란다 선생님의 도시락을 보니 김밥이었어요. 모양은 조금 어색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미란다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내 엄마에게 레시피를 배웠어. 처음에는 그 냄새가 싫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 이게 좋은 음식이란 거겠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참기름 냄새를 싫어하던 미란다 선생님이 직접 김밥을 만들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미란다 선생님과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하게 변하다니 신기했어요. 방과 후 엘리와 제이든이 다가왔습니다. 서영 방학 동안 뭐 할 거야? 엘리가 물었어요. 저는 엄마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엄마랑 블로그를 만들려고 해. 김밥 레시피랑 한식에 대해 소개하는 거야. 제이든이 눈을 반짝였어요. 진짜? 나도 참여하고 싶어. 엘리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우리 같이 하자. 여름방학 프로젝트로 딱이야.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친구들의 제안을 전했어요. 엄마는 기뻐하셨죠. 좋은 생각이네. 김밥 글로우 블로그는 어때? 한식 레시피와 그 효능에 대해 소개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고 한식의 가치를 영국 친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이 만든 조용한 교육혁명.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방학 첫날이지만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식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김밥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우리 블로그 첫 포스팅용 사진이야. 김밥 글로우의 시작. 도시락 뚜껑이 닫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